어이 브라더, 뭔 반응이 이렇게 건조해? 오랜만에 보는 형인데 너무 퍽퍽한 거 아니냐? 이 양반이 좀 정신을 좀 혼미하게 하시네 이거. 뭐 하는 거야 지금? 나 정확하게 그 눈빛을 너한테 읽었는데 마. 야 4885 너지? 너나 잘하세요. 나 이대 나온 여자야. 난 저기 모히또 와가지고 몰디브나 한잔 하려니까. 매력적인 꼰대들의 영화 잡담, 영화로 스타가 되고 싶은 사람들과 영화를 마스터하고 싶은 사람들이 만드는 딱 일반인의 눈높이로 보고 듣고 이야기하는 시네마스터 시작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2부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진짜 힘들었는데. 네. 얘기합시다, 이제 빨리. 네. 자, 어떠셨습니까? 별로였어요. 시나리오, 이상해요. 스토리. 저는 한 20분은 덜어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요? 한 시퀀스만 들어내면 되잖아. 뭐? 기독교, 천주교, 천도교인가? 천주교. 천주교인가? 그 딸도 안 나오고? 딸이 나오는데, 딸이 죽을 때도 안 맞췄던 이 모판본을 이렇게 뭐 하게 된다, 이 설정이잖아요. 그럼 뭐 다른 걸로 하고, 그냥 굳이 또 천도교까지 엮어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럼 천주교로 안 하고 딸이 뭘로 죽었으면 됐을까? 작가가 알아서 하겠지. 그러니까, 아예 이게 말이 안 돼요. 아, 그래? 지도를 그리다가 딸이 죽는 걸 몰랐던가. 만약에 써먹으려면. 뭐 그게 맞다 했어야지. 그냥 약간 생뚱맞게 해서 네. 갑자기 네. 뭐죠? 여자분 여주댁 갔는데 네. 쿵 하는 소리가 나서 네. 다시 문을 열었더니 십자가가 보이는 그건 뭐지? 그러니까 이게 뭐 지도가 그만큼 뭐 중요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뭐 이거 얘기하려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죠. 예. 그거 뭐 다르게 좀 쉽게 빨리 저는 얘기하고. 사실은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좀 기대했어요. 한 달 뒤 이러면서 얘가 그 팔 짧은 한복 아버지가 사준 거 오늘 이거 입고 가겠다 하고 되게 얘네 이제 서로 행복하면서 싹 가는데 느낌이 좀 쎄하거든요. 그때 그리고 한 달 뒤 하고 딱 나왔는데 저는 그때 효수돼 있을 줄 알았어요. 어차피 천주교 이거는 다 나왔잖아 앞에. 효수가 뭐야? 목이 잘려서 이렇게 저작거리 이렇게 해놓을 줄 알았어. 그냥 아예 그냥 그렇게 가버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와서 구하네 마네 또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런 거 좀 드러내고 좀만 좀 속도로 붙였으면 볼만했을 거야. 그러니까 저는 또 똑같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을 때 이제 지적이 똑같은데 하려면 끝까지 가든가 아니면 하질 말든가. 예를 들면 여주댁은 목 베어지는 직전까지 보여줘도 되고 우리 순시민은 그렇게 죽여버리면 너무 세니까 안 한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걔네를 죽여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건 목표는 너무 명징하잖아요. 슬퍼라. 피부치가 죽고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걸로 얘가 슬퍼해라. 이걸 보여주려고 하면서 또 거기서 막 경중을 막 나눠. 보기 편하게. 그러니까 저는 막 이런 게 너무 짜증나요. 차라리 그냥 목을 걸어놓던가.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보면서 이 그것도 아니면서 감독님 최근에 종교를 갖게 되셨나? 그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이 천주교 얘기가 흥성대원군이 천주교 박해를 했잖아요. 네, 그렇죠. 뭐 그건 팩트니까. 네. 그걸 이제 이렇게 하겠다. 엮어서. 근데 엮어서 하겠다는 오케이. 근데 지금 역사 왜곡 논란도 일어날 정도로 지금 얘기가 좀 있어요, 이 영화가. 그래요? 그런 논란이 좀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팩트로 하겠다 했으면 팩트로만 하던가. 근데 김정호에 대한 팩트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던 것들이 사실은 식민사관인데 뭐냐면 이 영화도 그 혐의를 벗을 수가 없긴 해요. 우리는 원래 옥사했다고 알고 있었잖아요, 김정호가. 흥성대원군이 박해를 하고 지도를 집 불태워버려가지고. 그래서 남아있는 원폰이 없다. 근데 그걸 이제, 이런 훌륭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으면서 박해해가지고. 조선은 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이런 걸 이제 합리화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이제 그런 교육을 시킨 거예요, 일본이. 그리고 근데 이 영화에도 심지어 이 지도의 우수성을 제대로 캐치해가지고 이게 꼭 필요하다, 우리한테라고 하는 게 일본 애들이야. 얘네는 그냥 이용만 하려고 그러고 김씨 가문이든 흥선대원군이든 그러니까 이건 거기에 대해서는 뭐 팩트를 잘 엮어서 뭐 이거 운운하기 전에 너무 또 아무 생각 없이 그걸 그냥 써먹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요즘 들어가는 거 보면 그걸 잘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쵸. 뭐 핵무기 얘기하고 뭐 이런 거 보면 진짜 이게 무슨 지금 시대에 살고 있나 싶은 생각 그렇죠. 들면서 네. 저는 이게 좀 설명이 되게 힘든 지점인데 이상한 부분에 있어서 뭔가 공감이 안 된 게 있었거든요. 네.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독도가 이제 잡혀져 있잖아요. 이게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슈인데 과연 저 때도 그 독도라는 게 중요한 이슈였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걸 하이라이트로 잡아놨는데 그거는 우리가 지금 영화를 보는 시점에 있으니까 이게 하이라이트로 작용을 하는 건데 네. 김종호가 지도 그리는데 독도가 마지막 과업으로 남아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 그쵸. 그때는 당연히 우리나라 땅으로 인식할 때인데 팩트였다고 하면 뭐 팩트였겠거니 하는데 영화상에서 그게 왜 설정이 돼야 되지? 뭔가 지금의 시선으로 그렇죠. 합리화되는 그런 시선이 뭐 그게 있어서 좀 이상했고 코드 중에 하나를 넣으려고 했던 거겠죠. 뭐. 네. 그리고 너무 촌스러운 게 김정호 주변에 모두가 비극적인 어떤 이런 일을 겪고 김정호는 그러니까 정상인이 아니라 미친놈인 거잖아요. 네. 김인권이 막 그러잖아요. 그래 그 미친놈 고산자 김정호가 그린 대통령실화라고 그때 세아 씨가 울면서 지루했을 텐데 아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울컥해요. 근데 그러면 더 얘 주변을 더 황폐하게 만든 다음에 그냥 대놓고 심파로 해서 지루할 틈 없이 내가 처음부터 막 콧물 눈물 다 짜게 하던가 그것도 아니야. 되게 세련되게 하려고 해. 근데 사실은 세련되지가 않은 막 독도 이슈까지 집어넣어가지고 막 이러면서 아닌 척 하는 것도 이상하고 그러니까 촌스러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치 사체가 막 슬로우로 풀 CG로 그게 뭐냐고 그러니까 난 그 물개 CG는 그러니까요. 이게 굳이 물개 CG를 거기다 넣었어야 그래서 된다. 후지고 촌스러운 걸 감출 수가 없는 사람이 대놓고 하지도 않고 스크린엑스로 세련되게 막 하려고 막 이게 말이 돼요. 그리고 김종호는 뒤쪽으로 가다 보면 약간 소시오패스 아니면 사이코패스인 게 딸 죽고 뭐 해가지고 같이 가자 이래놓고 독도 보고 나서 얘가 그럼 그 독도에서는 순심이한테 뭔가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독도를 보면서. 근데 독도를 보면서 나는 길을 걸을 때 가장 행복했고 이딴 소리를 하고 있어요. 김종호가 딸의 한복을 쥐고 나 집을 다 불태우고 이제 지도가 보고 마지막 채우지 못한 점 하나 딱 내 눈으로 보러 가는 거 아니에요. 지도를 완성하려고 딸 유품이랑 자기 선배 옷 해가지고 들고 갔는데 거기서 갑자기 그러네. 길을 걸을 때 막 이딴 소리 하고 있어요.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 그러니까 김종호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그냥 어떤 유닛이에요. 우리에게 뭔가를 전파하기 위한. 그래서 이게 원작 소설이 있대요. 네. 이게 박범신 장가의 고산자라는 원작 소설을 기반으로 했다고 하고 이 박범신 작가가 쓴 책들이 그 다 영화가 된 게 좀 있어서 뭐 풀잎처럼 눕다라는 영화와 그다음에 은교 영화화 된 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책을 기반으로 했다고 해서 근데 책의 내용을 자세히 모르니까 이게 제가 궁금했던 게 아까 얘기했던 정말 독도가 하이라이트로 잡혀 있나 이 책 안에서 그게 좀 궁금했고 지금 이 시대에만 유효한 설정인 거잖아요. 그렇죠. 영화에서도 설득력이 별로 없고 왜 그때 그 얘기를 잡고 가야 되냐고 생각이 드는 데다가 심지어 삼시세끼 농담을 하고 있으니 삼시세끼 농담을 기가 차더라고요. 진짜. 좀 싫더라고요. 삼시세끼.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만 이해할 수 있는 유머가 거기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왜 굳이 왜 넣었을까? 난 내 영화 만들면 재밌으니까 뭐 이렇게 넣은 거죠. 한시적으로 적용 가능한 그런 장치들이 영화에 들어가는 게 난 너무 싫을 것 같은데. 그게 뭐 몇 년 뒤에만 다시 봐도 그게 뭐냐. 저때 차석이 저런 얘기를 해서 그때 저때가 들어간 거야 해도 상관없는 건지. 그렇게 따지다 보니 저는 이게 너무 짜증이 나는 게 한철 장사하시나 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저는 심지어 보고 나서 차승원이 되게 유머러스한 그런 이미지가 있으니까 차승원 배우가 그거를 그냥 넣어달라고 했는데 아니지. 인터뷰를 찾아보니까 전혀. 차승원은 거의 연기에서 결벽증이 있대요. 그 정도로 꼼꼼하게 완벽주의자라고 하는데 감독이 넣었대요. 감독이 여기서 한번 풀어줘야 뒤에 가서 힘이 실리는 거라고 뭐 그렇게 하면서 하루 그런데 배우는 뭐 감독이 하나니까 막 긴가민가 하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 대목에서도 이 영화를
아니 내가 태도를 얘기하겠다니 젠장. 네가 해라. 이 한 편의 영화를 만드는 감독의 태도가 짧게 보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쉬운 대목이었어요. 그 나름대로 많이 만들고 네. 뭐 그래도 이렇게 여러 가지 족적을 좀 남긴 분이라서 네. 이게 어떤 걸로 요즘 젊은 세대가 많이 보는 거니까 네. 그 코드에 좀 맞추고 싶었을까요? 그런 게 굳이 있었겠죠. 무리수를 좀 뒀나 싶은 생각이 좀 아재 있어가지고. 영화 같아요. 야, 여기서 우리 황대리가 이걸 지적합니다, 여러분. 야, 우리 참. 아재 영화. 네. 네. 저 딱 그 얘기 하려고 그랬거든요. 아, 그래요? 그게 김인권, 차수건, 대화씨 다. 네. 우리는 재미가 하나도 없고, 그들만 재밌는 대화 있잖아요. 그죠? 사실, 그죠? 네, 좀 별 보면서 하는 얘기들. 왜 이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지? 별 보면서 무슨 얘기를 했죠? 기억은 잘 대화를 안- 해요. 네. 긴 대화. 왜 졸았나? 요즘 개그가 좀 들어있어요. 지도 이런 지도가 있으면 좋겠다. 뭐 어쩌고저쩌고.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 맞아. 정말 그건 진짜 진짜 처참하더라. 아, 그건 좀 도대체 말지. 그게 1절까지만 했어도 좋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게 아재인 거죠. 재밌다고 넣은 건데 니네 이런 거 좋아하지 않아? 이 자세면 그게 그렇게 되는 건데. 아니, 그게 만약에 개연성이 있으면, 이렇게 잘 했다라고 해줄 텐데, 네. 조선시대 말에, 네. 내비게이션을 연상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농담을 했을 거라고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난 그런 그거를. 생각이 아니고. 그게 아니고 그게 그래요? 아니라 그 내비게이션을 연상하는 개그를 어떻게 치느냐의 문제예요. 그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한석규 김민정이 야동. 나온 네. 야동, 네. 동영상, 야동 뭐 이러잖아요. 네. 그건 재밌어요. 그렇죠. 네. 센스 있게 웃기니까 그때 그걸 어떻게 상상해 그 단어를 써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것도 그냥 센스 아니, 있게 개연성 있잖아, 적어도. 제가 그쵸. 야동이라는 거를 잘 풀어서, 그렇지. 그냥 이제 그 코드를 녹여가지고 사람들이 웃게 만들었는데, 뭐 얘기하는 건 어떤 영화? 내비게이션 얘기. 아니 그 야동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 음란서생에서, 음란서생에 그럼 이제 움직이는 그림이다 해가지고 이제 요즘 야동이라고 애들이 이런 거 하는데, 본다, 뭐 이렇게. 근데 이거는 사실 누가 봐도 내비게이션인데 전혀 개연성이 없다 이거지. 앞뒤에 뭐 세팅도 하나도 없고 네, 그냥 말로 그냥 그냥 뭐 끝내니까. 굳이 편을 들어주자면 뭐 지도 얘기하니까 그냥 뭐 이런 농담도 하면 이렇게 넣어서 하면 재밌지 않을까 하면서 뭐 그러니까요. 그렇게 그게 쉽게 생각한 게 아닌가. 너무 좀 궁금한 게, 야 여기서 이렇게 웃겨주자 해서 넣었잖아요. 그럼 그걸 빼면 이렇게 안 웃기지도 않았을 거 아니야. 아예 존재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 장면이. 그렇지. 근데 그걸 넣어서 덜 웃긴 위험을 감수하고 웃기려고 굳이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전 거기서 아재의 어떤 특성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부장님이 법인카드 주고 가면 돼. 근데 와가지고 개그를 치고 카드를 주고 가겠다는 거야. 우리 회식할 때. 안 그렇고 그냥 카드만 놓고 가면 되잖아. 뭔가 자기가 여기에 뭔가를 하고 싶은 거 아니야. 어떤 영향을 끼치고 싶은 거 아니야. 그죠? 아니, 하늘을 보면서. 부장도 아니고 내가 말단 내리가 확실히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법인카드도 없는데 그러니까 뭐 뭘 하려고 그러는데 빈트가 나가니까 하늘을 보면서 생각하고 전반적으로 힘드네요. 진짜 이게 뭐 어떻게 대동여지도의 팟캐스트 만드는 것 자체가 힘드네. 정말 이거 참 어떻게 칭찬 한번 하자면 저는 이렇게 차승원 배우의 연기 좋게 봤다 그러잖아요. 전 그냥 이미지가 워낙 웃긴 이미지로 그냥 남아있고 막 그래가지고 아예 기대를 안 했거든요. 연기 자체를. 그래요? 처참하겠구나 생각했는데 차승원이 연기를 잘하는 배우구나. 연기 잘해요. 네. 이제 진짜 이 영화를 보면서 느끼다니 미안할 정도였어요. 이제 내가 이걸 알아보는구나 싶을 정도로. 거기서 모델이잖아요. 차승원 배우는 모델이고 대한민국의 뭐 통신 뭐 하여튼 유력한 모든 CF를 섭렵한 한 시대의 얼굴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고산자 뭐 김정으로 나가지고 막 누추한 옷 입고 막 이렇게 막 힘든 연기를 하는데 나는 하나도 안 와닿을 줄 알았는데 그걸 연기를 해내니까 적어도 차승원이 분한 김정우라는 캐릭터에서 하는 그 정서가 나는 전달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차승원 진짜 연기를 잘하는 배우구나. 자기도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으니까 모델 출신이었는데 배우를 한다 그러면 당연히 연기를 못 하겠거니 하는 우리 선입견이 있잖아요. 그걸 깨기 위해서 최전선에서 제일 먼저 노력한 게 차승원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첫 모델이고, 근데 그거만큼 자기가 그걸 알고 있구나라고 느껴질 만큼 정말 뭐 하나 세련되고 뭐 하나 이렇게 챙겨가는 느낌 없이 완전히 캐릭터를 표현하는 데만 올인을 하고 있구나라는 게 스크린상에서 느껴져가지고
그거 되게 네. 좋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말하면 어폐가 있는 게 배우가 된 지 지금 수십 년이, 십수년이 그러니까 배우예요. 우리 이제 배우인데 너무 몸이 좋은 거지. 그래서 베컴이 축구를 너무 잘하는데 제가 축구를 잘하는구나라고 생각하는 느낌인 건데. 차승원 배우는 잘하죠. 외모 때문에 저는 평가를 오히려 네네. 이번 영화는 조금 네. 그냥 안 묻어나서 좀 속상했어요. 네. 차승원이 연기를 되게 잘하는 배우인데 네. 차승원의 캐릭터가 있는데 네. 이거를 사극에다가 장난 막 섞어가지고 이렇게 나 왔고 뭐 어쩌고 이렇게 하면서 저작거리에서 막 농담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가 안 어울려서 되게 좀 겉돈다는 느낌이 좀 계속 들었거든요. 지금 심지어 TV에서 차승원이 또 사극 연기를 하고 있다면서요. 흥선대원군으로 하고 있다면서요. 한 번도 안 봤는데 정말 잘할 것 같아. 예전에도 왕 역할도 했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차승원이 목소리가 두꺼운 목소리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거를 살릴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이렇게 캐릭터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약간 너무 약간 장난스럽고 가볍고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섞어서 집어넣었는데 그게 계속 안 묻어나는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뭔가 순박하고 앞뒤 안 재고 그냥 지들 미쳐있는 사람을 표현하기 위한 연출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영화가 대충 만든 것 같아요. 자, 뭐 그냥 뭐 네, 진짜 대충 만든 것 같아요. 뭐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 안 됩니다. 강석 감독님 큰일 났네. 어떡하지 나? 이거 지금 뭐 입기 이후로 사실은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340만, 180만, 170만.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첫 주 성적이긴 하지만 30만이니까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전설의 주먹보다 더 볼까? 전설의 주먹도 좀 길다는 느낌은 받았는데 그래도 뭐 볼만은 했거든요. 느껴지는 건 있었거든요. 최소한. 왜냐면 그리고 거긴 또 아재들이 나오잖아요. 아재의 울분이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강학 감독님이 캐릭터를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근데 이건 그냥 야심은 커졌는데 그런 이렇게 탁 뾰족뾰족한 이런 건 너무 없어진 느낌. 이끼 때만 해도 유해진 인생 연기다. 뭐 박해 뭐 나머지 그 걔를 왜 노인 분장을 해서 걔를 시켜 정재영 배우를 근데 뭐 거의 인생 연기를 했잖아요, 다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건 너무 그냥 쉽게 만든 영화 같고. 그리고 저는 결정적으로 몰입이 안 됐던 게 딸이 죽었는데 그리고 다 참수를 당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김인권이 딸이 죽었다 그러면서 울잖아요. 자기 사랑하는 여자가 죽은 거잖아요. 눈물이 안 나. 그래서 나는 거기가 되게 속상했어요 보면서. 거기서는 오열을 할 법한데. 그렇죠. 김인권이 막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막 오열을 해야 정상일 것 같고. 아니면 김정으로 두들 패야지 걔가. 맞아. 화가 나네. 화가 나서. 근데 거기서 너무 막 눈물을 짜고 있는 것 같은 그래서 마지막에 한 방울 이렇게 조금 눈물이 나는데 그걸 보니까 되게 속상하더라고요. 안타까운 점이 많네요. 그리고 그리고 저는 좀 그런 게 마음에 안 드는데 마지막에 모두가 지루하지만 울 수밖에 없는 장면이 있잖아요. 대동여지도 할 때 그 직fu감으로 그 대동여지도 보여주잖아요. 그 광화문 앞에서 촥 해놨을 때 뭔지 알겠어. 그리고 흥선대원군조차 그걸 딱 보는 순간 이 미친놈이 이걸 다 그린 거야? 해서 발길을 돌리잖아요. 이해는 뭔지 알겠어. 정확하게 감정은 와요. 근데 그게 그 김인권한테 김정호가 독도로 가면서 이 대동여지도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 부탁 하나 함세. 뭔가를 얘기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게 광화문에서 대동여지도 합체해서 보여주는 건가? 그러면 그 목판을 어떻게 지킬 수 있다는 거지? 사실은 좀 그 목판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영화에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딸도 죽고 누구도 죽고 막 집도 불태우고 하면서까지 이 목판을 지켜야 되는 얘기잖아요. 목판을 어디다 갖다 놨을까요? 술에 싣고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건 몰라요, 아무도. 하긴 뭐 없어졌고 11판만 발견됐으니까 그렇죠. 뭐 그걸 그렇게 넣으려고 했을까요? 팩트가 궁금한 게 있는데 그게 발견된 게 1994년도 무슨 창고에서 95년도 창고에서 발견됐다고 하잖아요. 그럼 누가 받아다 거기 넣어놨다는 거 아니야? 근데 왜 1995년도에 그게 발견이 됐을까요? 근데 왕왕 그런 일들이 있죠.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료들이 박물관 창고에 있고 막. 전설로만 존재하고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뭔지 모르고 넣어놨다 그런 거. 그렇죠. 디지털화가 안 됐으니까 그 시기에 한참 바뀔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수기로 정리하면서 적혀 있다가 그렇죠. 그게 이제 이렇게 디지털화 돼가지고 문서로 바뀔 즈음이니까 네. 아마 그 시기쯤에 발견된 게 아닐까. 그렇죠. 그리고 뭐 창고에 쌓여 있는 그게 뭔지 모르고 그냥 누군가는 굉장히 이걸 이제 잘 보관하려고 어딘가에 해놓은 걸 몇 대까지는 그걸 지속해서 보존하다가 그게 여기 있다는 기록 자체가 없어졌으면 어쨌든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고 해놓고 그걸 어떻게 하는지는 해결 안 해줘요. 아, 그러니까. 근데 이 감독님이 영화를 많이 찍었잖아요. 자신감도 있고 연출을 못 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말하기 싫은데 여기서 이 감정이 빵 하면 돼 하고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우린 그걸 당한 거고. 난 그게 너무 짜증나요. 우리 야동 보면 꼴리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나한테. 씨발, 난 야동 보러 간 게 아니라고. 이런 느낌? 똑같은 걸 느꼈는데 네. 저희가 잊어버렸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지켜줘 하고는 수레를 끌고 가는데 수레를 끌고 가다 갑자기 없어지거든요. 수레가. 그리고 거기서 그거를 피잖아요. 그래서 그때까지 궁금했거든요. 그래. 저거를 어디다가 숨길까. 근데 똑같은 걸 느꼈던 것 같아. 피고 우와 하니까 저도 느꼈잖아. 우와 하고 느끼고는 궁금함이 사라졌는데 네. 그러네. 그러고 넘어간다니까? 저는 사실 저는 그냥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간 게 수레로 옮기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그걸로 끝난 거야. 그냥 숨기는 거는 어디 숨겼는지 모르니까 여기까지 못 찾았겠지 하고 넘긴 거고 그거 했는데 김인건이 개인적으로 너무 속상하니까 이렇게 감추고 이게 너무 대단한 건데 못 알아주니까 너무 속상해가지고 혼자 그냥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 그냥 지도를 펴는 게 아닌가. 그치. 근데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넘어갔어요. 그치.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도 말은 되거든요. 말은 되죠. 그러면 네. 어떻게 되냐면 이 영화가 김인권의 충정이 우리에게 가장 감동적인 순간을 선사한 영화가 된 거예요. 말이 돼 이게? 그러니까 김종호의 딸을 살아간 김인권이 김종호에 대한 충정과 이 김종호가 만든 지도에 대한 자기 어떤 울컥한 마음으로 어떤 행동을 했어. 우발적으로. 거기서 우린 가장 감동한 거라니까. 근데 저는 김종호의 삶과 삶과 이런 없이. 거를 마주할 때마다 약간 네. 강우석 감독을 마주할 때마다 좀 속상한 게 있어요. 뭐예요? 굉장히 오래 영화를 찍으신 분이잖아요. 네. 많은 작품을 찍었고 네. 실제로 한방도 있어서 뭐 청원 영화도 했고 네. 그리고 이제 본인이 스스로 얘기하기에 미장센의 본인은 좀 네. 부족해서 네. 다른 사람들한테 다 이렇게 좀 맡기고 네. 네. 나는 드라마에만 신경 쓴다. 뭐 이런 분인데 네. 이런 분도 네. 시대에 따라서 그냥 뒤처지는 건가? 네. 뭐 이런 생각이 들면 그쵸. 그러면 거장 감독인데 네. 그냥 어쩔 수 없는 건가? 거장이 아닌 거죠. 그런가요? 네. 거장이 아닌 거예요. 어. 그냥 흥행 감독이었고 지금은 흥행 감독이 아니다. 인 거죠. 왜냐하면 실뮤도 다시 보시면 그때 제가 울컥하면서 지금 새하시 표현을 자주 쓰게 되는데 울컥하면서 손발이 달아 없어질 것 같고 너무 지루한 장면이 똑같이 있어요. 허준호가 눈깔 사탕을 땅에 떨어뜨릴 때 니네 사주려고 이 눈깔 사탕 땅에 죽어버릴 것 같아. 손발이 없어질 것 같은데 근데 눈물이 지지 흘리고 있어요. 거기서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그게 그때 먹혔고 지금 안 먹혔다거든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 먹혔죠 그때는? 사람들이 뭐 그런 영화 잘 못 봤으니까. 뭐 총질했으니까. 군대 나오고 총질하고. 그리고 주인공들이 양아치 삼류 건달들인데 얘네가 뭔가 얘기하니까. 옛날에는 그런 얘기 대놓고 하지도 못했는데 영화로 나오니까 본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애국가 부르니까 막 이상한 애국심도 고취되고 사실 이거는 국가의 총부리 겨누는 애들 얘기인데. 근데 애국가 부를 때 우린 또 느껴진단 말이에요. 이게 대동여제 펼칠 때는 똑같은 거예요. 얘네 다 쏴 죽여버렸는데 우리는 그 정책에 따라서 그 얘네는 그거 김일성 모가지 못 따면 우리 뭐 어떡할 거냐고 하면서 테러 일으킨 애들인데 걔네가 마지막에 부른 거 애국가야. 근데 그걸 보면서 우린 같이 막 그렇지 대한민국이 막 이러면서 정리 하나도 안 되는 지금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거장이라기보다는 흥행 감독인데. 흥행 감독이었는데 철진한 흥행 감독입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다음 단계로 못 간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2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고 하는 사람을 믿지 않고요. 하다 보니 2마리, 3마리, 4마리 다 잡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 진짜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사람이 많아졌으면 좋겠고. 그래서 밀정이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하다 보면 다 할 수 있는 거를 여기서 약간, 그러니까 뭐 그냥 제가 그냥 막말을 해볼게요.
김지훈 감독이 어느 순간 강호석 감독님처럼 몇 초 생각했을 수도 있어. 그랬다면 막 이상한 장면들이 나왔을 것 같아. 뭐 하여튼 그런 느낌? 근데 고산자는 그런 장면의 종합 선물 세트다. 그러니까 뭔가 계산하는 거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배 감독님은 뭔가 계산하고 하는 거를 싫어하고 네. 뚝심 있게 쭉 밀고 가든지 네. 뭐 약간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아니, 계산을 하려면 보이지도 않게 해서 해주던가 뭐 그런 느낌? 참 구체적으로 싫어하지 않아요? 제가 근데 이게 약간 저는 이런 게 좀 있나 봐요. 왜냐하면 왜 싫은지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말하지 않으면 말을 하면 안 돼요. 제가 그런 좀 강박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게 왜 이상하지 했을 때 제가 이걸 왜 이상한지에 대해서 말할 수 없으면 내가 아는 게 아무것도 없고 싫어하면 안 되는 거고 하여튼 뭐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좋은 거에 대해서 말할 때는 오히려 안 그런데 뭐 좋고 싫어하는 거는 정서인데 그거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게 어차피 한계가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제가 그런 거 이것저것 안 따지고 또 좋고 싫고 얘기할 때도 있어요. 네, 그럴 때는 취향에 따라 얘기하는 건데. 네. 제가 느끼는 건데 그냥 생각해 본 건데 배 감독님을 두고 생각해 봤을 때 왜 나에 대해서 생각을 뭐 가끔씩 뭐 별의별 생각 다 하니까 네. 뭔가 평가를 내릴 때 굉장히 연역법적으로 평가를 내리는 것 같아요. 그건 또 뭐야? 기납법적으로 아니라 이렇게 좀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게 하나 걸려가지고 싫다가 아니라 딱 보고 영화 한 편 보고 나서 싫어. 이유를 싫어! 찾아. 딱 적어놓고 다시 뒤로 가는 거야. 딱딱딱딱딱. 그래서 이렇게 보면 배 감독님이 좋은 영화는 100% 다 좋고 이 영화가 좋다 그러면 모든 게 마음에 들고 영화 싫다 그러면 모든 게 다시는 이런 현상을 좀 보게 되면서 아니, 뭐 일반적으로 그렇죠. 사람들이 그렇죠. 다 비슷하죠. 네. 인간이 왜 저러나 한번 생각해 자, 봤어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제 울면서 지루했다. 한마디로 이제 옳기를 했던 세아 씨가 진짜 이거 명언이야 명언.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그러니까. 또 오늘 아니 너무 끄집어내야죠. 나쁘게 말한 것 같아서요. 그래요. 그것도 네. 반성하고 영화에 괜찮아. 대해서 그럴 수도 있지. 아니 그렇게 말하면 아니 저는 네. 저는요 나쁘다고 잘 말을 못해요 사실 다 애써서 한 거잖아요. 두 번 죽이고 있어. 그렇죠. 네 그래서 애써도 안 된다. 그렇게 말해버려가지고 조용히 있었어요. 그렇구나. 근데 그건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요 총 제작비 124억을 들였어요. 이 돈으로. 그러니까 이게 뽑아 할 말 있잖아. 네. 그러니까 124억을 근데 이건 이제 총재니까. 네. 순재는 얼마나 들었을까요? 어쨌든 한 100억 들었겠죠. 그렇겠죠. 백두산도 갔는데 그게 그러니까. 뭐예요? 그래요. 그러네. 밀정은 순재 110억 가지고 네. 잘 뽑았으니까. 네. 백두산 가서 찍은 건데 우린 다 CG인 줄 알았잖아. 네, 심지어 저는 사진을 합성한 줄 알았어요. 진짜. 영상물도 아니고 네. 진짜 이게 안 움직이니까. 네, 와 이게 뭐지? 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백두산에 갈 돈이 없었구나 막 생각했는데 그게 하늘도 아니잖아요. 도왔대요. 백두산을 2번 갔는데 백두산 날씨가 좋은 적이 별로 없다 그러더라고요. 2번 갔는데 2번 다 좋아서 가이드가 진짜 하늘도 돕는다 그랬는데 하늘도 도왔는데 정말. 그래서 진짜 그림같이 나온 거군요. 네, 정말 말도 안 그게 되는 그랬을 환경이 수 열린 있어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진짜 그게 마이너스가 됐네. 하늘이 돕는다 그러면서 촬영을 했대요. 야. 저희 뭐 그냥 딴소리인데 거기 종사관? 종사관으로 나온 사람이 있거든요. 그 전투쟁이들 다 잡아서 어쩌고 하면서 네네네. 밤에 딱 네. 그래서 차승원이랑 김인권이 막 하니까 멈춰라 한 다음에 보고 막 얘네가 막 연기하니까 속아 넘어가서 가고 그분이 굉장한 배우거든요. 연극 쪽에서는 탑스타예요, 탑스타. 그래요? 네, A급, 초-A급 지현준이라는 배우분인데 그분이 이제 영화나 드라마에 좀 나오시더라고요. 저 그분 되게 좋아하거든요. 정말 연극 쪽에서는 그냥 최고 스타인데 영화 쪽으로 이제 조금씩 저변을 넓히고 있구나. 그래서 굉장히 반가웠어요. 저는 그냥 이번 영화는 차승원은 오히려 조금 속상했던 것 같고요. 네. 뭐 연기를 못해서가 아니라 네네. 그냥 약간씩 계속 겉도는 느낌을 조금 받아가지고 네. 그게 좀 속상했었고 네. 오히려 흥선대원군 유준상. 네, 유준상 배우는 연기가 뒤로 갈수록 되게 네. 진짜 흥선대원군이 저랬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강호석 감독 영화 중에 이제 좋은 점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대사 같은 게 딱 찰지게 잘 맞아 떨어질 때 되게 좋아요. 처음에 김종호의 아버지와 아버지 동료들이 산에 막 헤매고 하면서 한마디씩 막 할 때 이게 사실은 막 한마디 정해놓고 하는 거잖아요.
뭐 보통 드라마에서 그런 장면 많고 근데 별로 하나도 안 어색하거든요. 왁자지껄 하면서 뭐 그리고 정호 왔어? 이러면서 이제 저작거리 그거 좋더라. 그런 단역들도 단역이 단역 같지도 않고 되게 잘해요. 그런 연출은 되게 잘하고 그리고 이제 유준수 선생이 이제 난을 그리면서 이거 선물로 주기 전에 막 이 말도 저 말도 아닌 것 같은 근데 되게 이제 비유적으로 막 센 말을 하는데 그럴 때는 되게 또 멋스럽게 잘 맞아요. 하는데 이제 주인공 김정호가 그만큼 따라주지 못한다는 느낌? 차라리 저는 그 이석준 씨가 네. 그 김정호 씨 아버지. 네. 굉장히 이게 좋았어요. 톤도 그렇고 좋았어요. 네, 굉장히 좋잖아요. 뮤지컬계에서 이제 유명하신 배우니까. 추상민 씨 남편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분이 차라리 뭔가 역할을 좀 다른 역할을 비중 있게 맡았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좀 들고. 맞아요. 그때 그래서 딱 되게 오랜만에 괜찮은 사극이다 싶었던 게 그 나침반 딱 받고 어린 아들한테 감세. 지도 챙기느라 좀 늦었네. 라고 얘기하고 가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그쵸. 맞아. 네. 그래서 되게 좋았거든요. 그 씬들을. 네. 그러니까 인트로는 좋았어. 네, 인트로 뒤로 갈수록 인트로가 진짜. 하여튼 저는 물개씬에서 확 깨가지고 물개들 죽는데 너무 슬프죠, 막. 물개 시즌을 꼭 넣었어야 했던 그러니까 것인가. 진짜. 그리고 독도 주변에 물개가 많아서 그걸 꼭 집어넣었어야 되는 건가요? 그걸 나는 무슨 곰치? 감치라고 그러던데. 그래가지고 감치. 나는 이거 무슨 갈치 얘기하는 건가? 갈치인 줄 알았어. 네. 그래서 갈치가 많아서 갈치 낚시를 한다는 얘기를 물개가 갑자기 막 튀나. 와 이게 뭐지 이게 막. 그리고 막 마지막에 독도 갔더니 애들이 슬로우로 막 하면서 오잖아요. 돌아오겠는 거야. 뭐 하자는 거야. 물개는 안 쓰는 게 차라리 나을 뻔하지 않았나. 뭐 하자는 거야 진짜. 물개는 좀 그랬어요. 네. 저는 이거 보기 전에 좀 찾아보고 들어가가지고 네. CG를 거의 안 썼대요. 거의 안 쓰고 배제하고 진행했다 그래서 저게 실사를 저렇게 찍었나? 실사인가? 뭐 계속 그러면서 봤는데. 자, 아무튼 그래서 고산자 대동여 지도는 힘드네요, 전반적으로. 정말 이게 진짜, 스코어가 이제 저희가 지지난주쯤 볼 때는 밀정과 고산자가 세게 붙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예상을 했었는데. 대동여 지도 포스터 진짜 잘 만들었거든요. 풍경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이런 우리나라에 이렇게 메이저 영화가 이렇게 또 실험적으로 이렇게 약간 뭐랄까 티저 포스터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집에 하나 걸어놓으면 좋겠다. 그렇죠. 시대적 배경도 이제 조선 후기하고 일제 강점기하고 비슷비슷하기도 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기대가 좀 있었는데 뭐 까니까 그냥 처참하게 그러니까 밀려가지고. 그게 사실 우리가 지금 겉핥기하다 까다 지쳤어요. 중요한 얘기를 시작도 못한 게 그렇죠. 김정호라는 인물이 원래 어떤 인물이었는지에 대한 고찰이 과연 있었나? 발로 뛰고 막 백두산 8번 가고 막 전국을 막 몇 바퀴 돌면서 한 땀 한 땀 그렸다는 이 이야기 자체가 신화화된 구라거든요. 그런 학계의 정설은. 아, 그래요? 그리고 지리술이 굉장히 발달해 있었어요. 조선이 그때. 그 지도의 중요성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김정호가 그리고 심지어 그렇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 지도를 그리는데 전념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그걸 굉장히 지원을 해줬어요. 그리고 수많은 지도의 판본을 가지고 비교하면서 자기가 지도를 그렸고 실제로 그리고 그걸 돌아다니면서 그릴 수 있는 사람 없을 뿐더러 그래서 굉장히 학술적인 연구를 통해서 지도를 그리고 강원석 감독이 이거 신군사가 역사 왜곡이라는 욕을 안 먹을 거다. 왜냐하면 보면 알아라고 했다는데 그게 이제 흥성대원군에 의해 옥사하지 않았다는 거. 이 영화에서. 그리고 거기 보면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생뚱맞은데 그게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다 하는 장면 아마 기억나실 텐데. 김인권이 막 작업하다가 지도 2개를 보고 막 비교를 해요. 이거랑 아저씨 지도랑 다른데요? 했더니 김정호가 굳이 와가지고 얘기를 해줘요. 그렇죠. 이거는 내가 그때 얘기한 건데 이거 군사 그쪽에서 해놓은 게 그게 훨씬 정확해. 그래서 이걸로 쓸 거야.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도 그런 식으로 자료들을 제공받아서 지도를 완성한 게 대동여지도일 것이다. 그리고 그 전까지 우리나라의 지도술이 굉장히 발전을 했었다는 게 있는데 그래서 그걸 집어넣긴 한 거지. 이 영화에. 근데 그냥 그러고 지나갔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그런 의미로 그걸 집어넣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따져보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네. 영화의 맥락에 아무 상관없잖아요. 네. 근데 나 같은 사람이 이제 대놓고 따지자 묻자고 하면 그걸 넣어놨잖아 그런 거 하기 위한 그냥. 근데 그게 영화에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냥 툭툭 넣어놓은 거예요. 본인도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본인도 모르게 본인의 취향이 동해가지고 뭔가에 임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마 대표적인 것, 이 영화를 두고도 강우석 감독을 대입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김정호나 실미도의 대원들이나, 그거 누구냐, 그거 뭐냐. 공공의적? 공공의적에 나오는 강철중이랑 일관된 맥락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사회에서 약간 배제돼 있는 인물인데, 본인의 노력으로, 본인의 역량으로 뒤집으려 하는 그런 스토리 있잖아요. 네. 여기에 동하는 어떤 코드가 감독님한테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해놓은 글이 있더라고요. 제 생각에 그냥 동일시인 것 같아요. 동일시라고 제가 딱 느낀 게 마지막에 제가 아까 홀토당토한타는 독도를 보면서 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지나온 길, 마이웨이, 거의 프랭크 시나트라 마이웨이 부르고 있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거기 동한 거야. 나 이렇게 하고 있어, 아직까지. 그게 저는 김정호로 안 보이고 강우석 감독님으로 보이더라고요. 딸 여주택 참수시키고 지금 딸 막 죽여놓고 그 딸 이거 막 하더니 들고 가가지고 마이웨이 부르고 있어. 그러니까 야 이거는 지금 자기 얘기다. 저렇게 인정받고 싶나 보다. 이것도 이제 처음에 책 받았을 때는 별 느낌 없다가 계속 안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정했다고 해서 감정적인 부분이니까 감독님 스스로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는데 뭔가 이렇게 자기가 대입되는 부분이 자기도 모르게 코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영화 계속 쭉 해오셨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부인할 수 없게 감독님 얘기하신 동일시가 됐는데 보통 그렇게 되면 좀 위험한 게 객관화시켜서 볼 수가 없어서 캐릭터 자체가 굉장히 단편적으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캐릭터에 대한 강우석 감독한테 물어보면 이 캐릭터의 모든 행동 말 하나하나까지 다 설명할 수 있겠죠. 근데 자기 안에는 그런 모든 논리 체계가 자기 인생처럼 쌓여 있을 건데 영화로 보게 되는 관객한테는 얼마나 이게 설득력 있게 다가오느냐 봤을 때 너무 단편적인 피상적인 그런 걸로 다가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좀 재미가 없었죠. 그러면서 목표도 있어요. 개몽하고 외국식으로 고치하면서 그러면서 자기 대인 명문도 잘 살아있네요. 여러 가지 전에 영화들처럼. 그러니까 하여튼 2010년 이후로 조금 이렇게 계속 하향세를 걷고 있어가지고 좀 안타깝기는 한데 어쨌든 그래도 한국 영화에 꽤 큰 족적을 남긴 분이기도 하고 그렇죠. 영화에 대한 애정도 남다르니까 하여튼 이런저런 차원에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1월 말에 저희가 상영회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윤곽이 좀 드러나는 대로 고지를 해드리고 같이 한번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매력적인 꼰대들의 영화 잡담, 영화로 스타가 되고 싶은 사람들과 영화를 마스터하고 싶은 사람들이 만드는 딱 일반인의 눈높이로 보고 듣고 이야기하는 시네마스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알림 설정 필요합니다. 안녕. 안녕.